배트맨과 슈퍼맨이 신과 싸우고 이야기는 놀라운 결말로 끝납니다. 이야기는 슈퍼맨이 고요한 채솔리트드 요새때에서 애완동물을 쓰다듬으며 "그래, 우리 착한 크랭크,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갑자기 그는 포탈에 의해 끌려가게 됩니다. 동시에 배트케이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손이 거대한 동전에서 나타나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갑자기 움직이며 난동을 부립니다. 심지어 에이브러햄 링컨 동상까지 살아 움직이며 모두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로빈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배트맨은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슈퍼맨에게 연락합니다. 포탈에 의해 끌려온 슈퍼맨은 배트맨의 호출에 응답합니다. 몇 가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후 둘은 상황의 원인을 깨닫고 배트마이트와 믹셀 피딕을 부릅니다. 여기서 반전이 등장합니다. 배트마이트와 믹셀 피딕은 자신들이 혼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대신 누군가가 그들의 친구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DC 코믹스를 아는 사람이라면 배트마이트와 믹셀 피딕이 누군지 알 것입니다. 이들은 5차원의 존재로 현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 이런 존재는 아닙니다. 원더우먼, 그린 에로우, 그린 랜턴 등의 5차원 인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들을 차례로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배트마이트와 믹셀 피딕은 배트맨과 슈퍼맨을 모집하러 온 것입니다. 믹셀 피딕은 중요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는 지금 포위당했어. 나와 배트마이트의 동료들이 경고를 받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지. 그저 좋아하는 히어로 놀이를 계속하고 싶어 했어. 호크마이트, 플래시 메타모프마이트처럼 말이야. 하지만 그린미 알 수 없는 힘을 당하면서부터 그제야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지. 5차원의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인프들이 살고 있는 차원에서 누군가 이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 그들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룹은 나뉘게 됩니다. 평소라면 배트마이트는 배트맨과 믹셀 피딕은 슈퍼맨과 함께 행동했겠지만 이번에는 믹셀 피딕이 배트맨과 함께 움직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배트마이트는 슈퍼맨과 함께하게 되는데 이 변화가 꽤 흥미롭습니다. 한 장면에서는 믹셀 피딕이 자기 멋대로 떠들기 시작합니다. 배트맨은 "들어봐. 넌 메트로폴리스에서 슈퍼맨을 괴롭히고 난장판을 만들고 그의 세상을 뒤집어 놓는데 익숙할지 몰라.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은 없어. 농담도 장난도." 그러자 믹셀 피딕은 "진짜? 네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아는 거야? 내 차를 거대한 바나나로 바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라며 대꾸합니다. 배트맨은 그 유명한 1000야드 응시들을 합니다. 한참 동안 묵묵히 쳐다보며 눈을 천천히 감는 그 표정은 누구도 침묵하게 만들죠. 믹셀 피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물러서며 "오케이, 알았어. 너한테는 아무 짓도 안 할게" 라고 말합니다. 배트맨의 한 번의 응시만으로도 그를 겁먹게 만드는 상황이 참 웃깁니다. 한편 메트로폴리스의 근처 코스트시티에서는 옐로 랜턴 군단의 리더 시네스트로가 시네스트로 인프와 함께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시네스트로, 인프이 시네스트로마이트라고 부를까요? 는 와루이지를 꼭 닮았습니다. 확실히 그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은 게 분명하죠. 그들은 그린 랜턴 군단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던 중 배트맨과 믹셀 피딕이 딱 맞춰 등장해 돕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입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차원의 악당 인프들이 DC 유니버스의 주요 악당들과 손을 잡아 그들의 힘을 증폭시키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어떤 더 큰 시험의 일부였습니다. 한순간 믹셀 피딕이 "그래, 누가 힘을 갖고 싶어" 라고 말하자 배트맨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라며 그를 막습니다. 하지만 로빈이 끼어들며 "나요, 나도 힘을 갖고 싶어요" 라고 외칩니다. 결국 로빈은 초능력을 얻게 되고 사실상 슈퍼맨 버전의 로빈이 됩니다. 그의 의상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컨셉 자체는 멋집니다. 초능력을 가진 로빈은 단숨에 시네스트로를 제압합니다. 한편 슈퍼맨과 배트마이트는 센트럴시티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플래시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카다브라라는 악당과 맞닥뜨립니다. 카다브라는 미래에서 온 인물로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뒤에서 사건들을 조작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카다브라는 이제 5차원 인프의 도움으로 실제 마법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이 마법을 슈퍼맨에게 사용하며 싸움을 이어갑니다. 슈퍼맨은 전통적으로 마법에 약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양측 간의 혼란스러운 공방전으로 전개됩니다. 배트맨과 믹셀 피딕은 로빈과 협력해 시네스트로를 격파하는 한편, 다른 곳에서는 카다브라가 새로운 능력을 이용해 슈퍼맨과 맞붙습니다. 혼란 속에서 믹셀 피딕은 악당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밝혀냅니다. 그는 설명하기를 한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그들의 차원에 갑자기 나타났으며 3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히어로를 찾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시험을 견디고 살아남는 자가 그 존재와 맞서 싸울 권리를 얻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캐릭터로 조커 인프가 등장하는데 이는 DC 코믹스의 가장 흥미로운 추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캐릭터가 가져올 혼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할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은 배트마이트가 낙담하는 순간입니다. 배트마이트는 배트맨의 믹셀 피딕 버전으로 슈퍼맨을 괴롭히는 믹셀 피딕과는 달리 배트맨을 우상으로 여겨 항상 돕고자 합니다. 물론 대부분 경우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지만요. 배트마이트는 배트맨이 없어서 실망합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가 부재 중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장면은 귀여우면서도 따뜻한 감정을 자아냅니다. 이를 눈치챈 슈퍼맨은 배트마이트를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는 마법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을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배트마이트는 단지 손가락을 튕기기만 하면 그 요청을 현실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 갑옷은 원래 배트맨을 위해 디자인된 것이었기 때문에 슈퍼맨은 배트맨 스타일의 갑옷을 입게 됩니다.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멋집니다. 이 갑옷이 영구적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입니다. 이 갑옷 덕분에 슈퍼맨은 카다브라의 마법적인 힘의 영향을 막아낼 수 있었고 결국 악당을 물리칩니다. 같은 시점에 로빈은 시네스트로를 격파합니다. 그러나 로빈은 새로 얻은 능력, 즉 슈퍼맨의 능력을 더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망원시야였지만 이 능력은 곧 그를 압도합니다. 모든 것을 모든 곳에서 동시에 보는 경험은 그의 정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던 것입니다. 슈퍼맨의 전통적인 능력이 로빈에게 발현되기 시작하자 믹셀 피딕이 나서서 그를 경고합니다. 봐, 그냥 망원시야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믹셀 피딕은 말합니다. 슈퍼맨도 이런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는데 수년이 걸렸어. 네가 하고 싶다고 그냥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훈련이 필요해. 로빈은 그 능력이 자신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그 힘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그 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편 슈퍼맨은 배트마이트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이 순간은 DC 코믹스에서 배트마이트의 미래를 재정의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슈퍼맨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배트맨의 팬이라는 거 알아. 그리고 그가 활약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배트맨은 나랑 달라. 내 적들은 대부분 이성적이야. 그들은 단순히 돈을 원하지. 하지만 고담의 악당들은 전혀 달라. 그들은 어둡고 미쳐있어. 배트맨이 히어로로 나설 때는 목숨 폰을 포함해서 말이야. 배트맨은 너를 싫어하게 될 거야. 방해물이 되지 마. 도움이 되어라. 배트맨이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 이 모든 사건은 메트로폴리스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곳에서 모두는 적인 패러사이트와 마주하게 됩니다. DC 코믹스에서 패러사이트는 생명 에너지와 다른 이들의 힘을 흡수하는 악당으로 슈퍼맨 같은 상대에게는 매우 위험한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패러사이트 인프리 패러사이트마이트라고 부르죠. 로인의 능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생명 에너지와 힘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물질의 원자 결합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패러사이트는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는 배트맨, 슈퍼맨, 로빈의 3차원성을 제거해 이들을 2차원으로 줄여버립니다. 말 그대로 벽에 그려진 그림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이며 이야기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후의 전개는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빠르게 보여주는 몽타주처럼 전개됩니다. 아쿠아맨은 블랙만타와 블랙만타마이트와 싸우고 원더우먼은 치타와 그녀의 인프 상대인 치타마이트와 맞서게 됩니다. 치타마이트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마 그녀의 발톱을 더 길게 만드는 걸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편 믹셀 피덱은 지미 올슨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슈퍼맨의 신화에 오랜 시간 함께해온 지미는 믹셀 피덱의 장난과 슈퍼맨과의 충돌 중 거래트러 데미로 온갖 기괴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믹셀 피덱은 말합니다. 난 슈퍼히어로 군대가 필요해. 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패배하고 있고 저스티스 리그는 제외야. 그들 각각에 대응하는 인프가 있어서 이길 수 없거든. 난 내 동족이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필요해. 그러면서 그는 지미에게 집중하며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이상한 짓을 많이 했지. 안 그래? 지미는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맞아. 진짜 다 잊어버리고 싶어. 그때 배트마이트가 끼어들며 그건 네 잠재의식 속에 다 있어 라고 말한 뒤 믹셀 피덱이 지미에게 가한 온갖 기괴한 변형과 힘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지미는 늑대 인간, 6개의 팔을 가진 청년, 그리고 과거 DC 코믹스의 실험적인 이야기들에서 등장했던 다른 기괴하면서도 강력한 형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2차원 상태에 갇힌 배트맨과 슈퍼맨은 배트마이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는 이후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상황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결국 배트마이트는 그들을 2차원 상태에서 꺼내려 시도합니다. 그는 로빈을 벽에서 떼어내는 데 성공하지만 대신 자신이 로빈의 자리에 끌려가 벽에 갇히고 맙니다. 이제 배트마이트도 같은 2차원 공간에 갇힌 상태가 됩니다. 그는 배트맨과 슈퍼맨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2차원밖에 없는 거야. 좀 이상하네. 그는 벽에 그려진 도마뱀, 그래피티를 보며 저건 좀 멋진데 라고 중얼거리지만 곧 현재 상황에 집중합니다. 배트마이트는 차원 장벽을 깨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가락을 튕기고 차원을 드나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이미 모두를 구했을 겁니다. 대신 그것은 마치 어둠 속 터널을 맹목적으로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들을 끌어내지만 원래의 차원이 아닌 제6차원으로 도달합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의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20년 전이나 20년 후로 여길 만한 일들이 모두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마치 워치맨에서 닥터 맨해튼이 시간을 인지하는 방식처럼 초현실적이고 정신을 흔드는 경험입니다. 비록 이 새로운 현실이 혼란스럽지만 그들은 모두 원래의 차원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여행 중 배트마이트는 중요한 정보를 밝혀냅니다. 여러 인프를 사냥하고 그들의 세계를 침공하는 자는 제6차원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DC 코믹스에서는 차원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 존재가 더 강력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3차원으로 DC 코믹스의 우주입니다. 4차원은 3차원보다 강하고 5차원은 4차원보다 강하며 6차원은 5차원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이 사냥꾼은 엄청난 힘을 지녔지만 그의 동기는 독특합니다. 그는 단순히 5차원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차원에서 최고가 될 수 없다는 좌절감 때문에 자신의 차원을 떠났습니다. 6차원에서는 그저 평범한 존재에 불과했던 그는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차원을 침공하며 지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동기는 부스터 골드와 약간 비슷합니다. 그의 캐릭터를 아는 사람이라면 미래에서 현재로 와서 자신이 실제보다 더 대단한 존재인 척 속이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미 올슨은 모든 혼란 속에서도 놀라운 활약을 보입니다. 압도적인 적들과 맞서면서도 그는 버텨내고 심지어 모든 악당을 물리칩니다. 이 모습을 본 6차원의 존재는 모습을 드러내며 선언합니다. 시험이 끝났다. 지미 올슨. 너는 공식적으로 지구의 가장 강력한 영웅이다. 예상치 못한 선언에 지미는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알겠어, 친구. 하지만 6차원의 존재는 곧이어 말합니다. 죽을 준비를 해라. 지미의 반응은 압권입니다. 잠깐. 뭐라고? 이 장면은 완벽한 코미디 타이밍으로 웃음을 자아냅니다. 처음에는 모든 히어로들이 이 요샤원 존재와 맞서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하지만 그는 손가락을 한번 튕기며 그들을 전부 사라지게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 싸움이 자신과 지미 올슨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순간의 지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믹셀 피덱이 그에게 부여한 강화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의 능력을 영구적으로 확장하거나 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믹셀 피덱은 믿을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지미 올슨에게 넘기고 자신은
평범한 늙은 인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순간 지민은 신과 같은 존재로 변하지만 여전히 6차원 존재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전투는 빠르게 일방적인 싸움으로 치닫습니다. 6차원 존재는 지미를 곤충 다루듯 하며 가볍게 밀어내고 결국 치명적인 펀치를 날려 지미를 그 자리에서 파괴하는 듯 보입니다. 지미가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고 자신을 슈퍼맨처럼 변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불쌍한 지미는 끝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편 슈퍼맨, 배트맨, 그리고 배트마이트는 여전히 6차원에 갇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배트마이트는 이 차원의 독특한 특성에 매료됩니다. 모든 시간이 이곳에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무수히 많은 배트맨들을 마주칩니다. 카우보이 복장을 한 배트맨, 스팀펑크 배트맨 등등. 배트맨 광팬인 배트마이트에게는 꿈이 실현된 듯한 순간이었고 마치 다양한 배트맨 변종들로 구성된 뷔페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슈퍼맨이 그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도움이 돼야지 방해물이 되면 안 돼. 지금 배트맨이 필요한 건 뭐지? 내가 필요한 것도 같은 거야.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해. 슈퍼맨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돼. 방해가 되는 존재는 되지 마. 이 말에 배트마이트는 다시 한번 차원의 장벽을 뚫으려 시도합니다. 그는 5차원, 4차원, 3차원으로 다시 2차원과 1차원까지 뚫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원래의 차원으로 돌아가는 데 실패합니다. 이제 그들은 1차원 공간에 갇히고 맙니다. 배트마이트의 선의가 항상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난 순간입니다. 슈퍼맨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진짜 어이없네. 배트맨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과거라면 배트마이트를 꾸짖었겠지만 이번에는 그와 함께 앉아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배트마이트는 감격하며 말합니다.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이에 배트맨은 답합니다. 아니야. 난 우상이 아니야. 웃는 슈퍼히어로도 아니야. 난 그냥 사람이야. 매일 밤 트라우마를 막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일은 화려하지 않아. 웃기지도 않고 절대 우스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내겐 모든 걸 걸 만큼 소중한. 이 새로운 관점으로 배트마이트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그는 슈퍼맨과 배트맨을 붙잡아 마침내 그들을 3차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때마침 6차원 존재와 맞서 싸우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에 도착한 것입니다. 한편 지미 올슨이 예상치 못했던 죽음을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슈퍼맨과 믹셀 피딕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미는 믹셀 피딕을 본래 차원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의 이름을 거꾸로 말하게 만드는 트릭이었죠. 지미는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해 믹셀 피딕을 5차원으로 추방합니다. 5차원으로 돌아간 믹셀 피딕은 숨어있던 다른 인프들을 소집하며 팀워크의 중요성과 진정한 영웅주의의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인프들이 하나로 뭉친 뒤 그들은 3차원으로 돌아가 전투에 합류합니다. 그 사이 배트맨과 슈퍼맨도 전장에 도착합니다. 전략가인 배트맨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슈퍼맨이 모두의 용기를 칭찬하자 배트맨은 말합니다. 저 녀석을 이기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야. 하지만 그가 설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은 6차원 존재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모두 강타당하고 맙니다. 다음 부분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에 batman and superman을 댓글로 남겨주세요.